이번 시간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발급 시기는 당연히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발급 의무 면제가 있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원칙 보시면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발급 시기입니다. 다만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 수령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례 조항이 있죠. 공급 시기 전에 발급했어요. 이럴 경우 만약 발급하고 나서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 외 다른 요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공급 시기 후 발급 해갖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월 단위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즉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 이겁니다. 즉 한 업체하고 거래가 매일매일 일어나요. 그러면 매일매일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는 거. 즉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계속 거래가 있어요. 일 단위로. 이럴 경우 전체를 합해갖고 1월 31일자로 발행해갖고 작성연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발급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안에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 아니면 1월 11일부터 1월 20일 하면서 발행자는 1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갖고 발급자는 1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즉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이렇게 발급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즉 1월 달 거니까 2월 10일까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안 됩니다. 1월 10일서부터 2월 11일까지. 즉 달력상 한 달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잘못됐어요. 아니면 수정물상이 발생했어요.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합니다. 즉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매출 환입이라고 하죠. 이것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환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계산서를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는 놔둔 상태로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즉 환입된 날에 발급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착오로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착오 발생한 것을 안날에 바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 증감이 발생됐어요. 즉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근데 공급받는 자한테 공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죠. 근데 공급하는 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갖고 세무서에 제출해갖고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야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즉 개인에게 발급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이라고 그러죠. 주로 개인 상대로 하는 업종입니다. 목욕, 이발, 미용업이 있어요. 그리고 여객 운송업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다만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관광버스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결국 영화관 등 이거죠. 따라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은 개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직매장 반출은 발급 의무가 있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주 임대료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죠. 다만 직수출에 한한 겁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겠죠. 어떤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할 적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 시 제출 의무가 변제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매출처별 세금에서 합계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즉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죠. 그러면 사업자별로 다 적습니다. 그리고 발급한 매수가 있겠죠. 매수하고 공과에 세액을 적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매입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둘 간에 상호 대사 기능이 있어요. 즉 주식회사 백두가 서울하고 주식회사 천안에 공급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식회사 백두는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에서 합계표를 제출하죠. 동시에 주식회사 서울하고 주식회사 천안도 매입처별 세금에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고 상호 대사를 하죠. 그래서 누락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세금에서 합계표 등의 제출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매출 명세서의 제출은 전문 자격사들, 대표적인 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은 현금 매출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찍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발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으면 세액공제를 합니다. 즉 직전전도 공과액 얼마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행금액의 1.3%예요. 발행금액은 당연히 공급 대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간 한도가 있어요. 1,000만 원 한도라는 거. 그리고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허용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간혹가다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즉 확정신고기간은 4월 1일서부터 6월 30일 1기일 경우 2기일 경우 10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과액 그 다음에 주식회사 동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과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와 공과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금 확정기간이니까 4월서부터 6월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기 확정신고, 정기신고가 뜹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즉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과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결국 여기 구분란에 총 합계 있죠. 여기 보시면 매출처수 10개에 27매에 3억 3,848만 6천 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찾는 문제죠. 두 번째는 주식회사 동우. 동우 어디 있습니까? 하단에서 두 번째 있죠. 동우에 대해서 공급가액과 매수를 알아봤죠. 매수는 4매, 공급가액은 1,224만 원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해세율을 적용한 발급한 거래처와 공과액은 얼마인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세액란에 보시면 영세율이니까 세액이 없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소프트 주식회사에 발급한 한매가 있죠. 3,845만 원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액계산 합계표 나중에 우리가 실무 공부할 적에 이렇게 똑같이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세액계산 합계표의 기능을 아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